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토리타임에는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국내 굴지의 3대 럭셔리 하이엔드 편집샵 그중 텐 꼬르소꼬모의 뭐라고 불러야 되죠? 직책이 뭐예요? 남성복 바이어라고 하시면 됩니다. 남성복 바이어. 네네. 그러니까 바잉 MD 네네네. 바이어. 이창용 프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네네. 저 이런 촬영이 처음이라 너무 어색하네요. 이때까지 얘기 잘 하다가 갑자기 바잉 MD? 네네. 바잉 MD.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해외에 될 것 같은 이거 한국에다 갖다가 소개했을 때 반응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브랜드와 아이템들을 선정해서 그렇죠. 본인이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쵸. 이제 저랑 이제 또 뭐 같은 팀 멤버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사실 또 매장 직원분들 또 이렇게 의견도 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이제 그럼 이거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바잉을 해보고. 예를 들면 저 텐시시에서 그 블레스 추리닝 바지 샀는데 네네네. 그것도 이제 본인이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이거 고 이렇게 그때 가방하고 맞아. 그 강아지 많이 그려진 가방하고 그것도 샀거든요. 예뻐가지고. 정말요? 네. 맞아. 그때 에비뉴에서 사셨다고. 맞습니다. 네. 그쵸. 이제 저희 남성 팀에서 이제 블레스 컨택 이제 그때 한참 좀 그런 무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빈티지 같은 거를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원래 블레스가 저희가 정말 예전에 저희 매장에서 바잉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럼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컨택해보자. 요즘 이거 되게 괜찮다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메일을 썼죠. 그래서 와봐라라고 해가지고 블레스에 메일을 쓰는 거야? 네, 그럼 블레스 메일 쓰는 거죠. 나 꼬르소꼬모 누군데 나 니네 바잉 하고 싶어 이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거긴 파리 그러니까 파리 기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불어로 씁니까 그러면? 아니죠. 영어로. 네네네. 그래서 우리 컬렉션 때 거의 파리 컬렉션 때 그러면 그들도 이제 컬렉션을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걔네가 그러면은 뭐 언제 올래 이렇게 해서 약속 잡아서 이제 가는 거죠 쇼룸에. 근데 쇼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들 매장인데 그 기간에는 이제 쇼룸으로 쓰더라고. 그 브랜드 뭐 다른 건 뭐 다른 것도 비슷하겠지만 블레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은둔해 있는 그런 브랜드. 그러니까 막 나 많이 팔래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다 수작업으로 그러니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다 하고 특히 그 바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엄청 히트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팔렸습니까? 네, 그거? 되게 많이 팔리고 그리고 특히 러브님 그 영상 나가고 다음 날 막 엄청 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는 그때 러브님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 네. 아니 갑자기 이게 매출이 엄청 찍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지가 너무 예뻐. 네, 그래서 이거 뭔 일이야? 약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알아보니까 거기 올라왔더더라 이렇게 하고서 저희가 이제 그때도 이제 재고가 많진 않았는데 그나마 있던 재고가 그날 다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되게 대단하다고 해서 그때부터 영상 보는데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좀 보기 시작했죠. 아무튼 저는 텐시시를 자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모르는 브랜드들,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들이 되게 뭐라고 할까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현 시대의 무드랑 잘 맞는 거를 많이 갖다 주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제 편집자 중에 하나고 그냥 놀러도 많이 가기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트렌드를 좀 이런 거를 하니까 네네. 그래서 갈 때마다 되게 놀라운데 그거를 이제 담당하고 계시는 주인공 같은 그런 분이죠. 근데 주인공이라고 하기 되게 약간 민망하고 물론 팀 에포트죠. 그렇죠. 근데 네네네. 어쨌든 결정을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저 위에 뭐 그쵸. 치프분이 네네네. 계시고 이제 사실 뭐 최종 결정권은 이제 치프 바이어분이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같이 하는 거죠. 네. 블레스 파리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쵸. 쇼룸에? 네네. 비행기 타고? 그쵸.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가지 그럼 뭐 어떻게 뭐 그쵸. 비즈니스 끊어줍니까? 아니요. 비즈니스는 임원분들만. 그렇구나. 저희는 다 이제 이코노미로. 네. 그래도 경유는 안 하겠네. 네, 웬만하면 안 하죠. 웬만하면 안 하고. 근데 할 때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연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한국 나이로 35이에요. 되게 좋으시겠다.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이제 바잉을 해야 되니까 방금처럼 그렇게 뭐 괜찮은 브랜드 컨택을 직접 해서 가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패션 위크 같은 게 있잖아요. 파리 네네네네. 패션 위크도 있고 뭐 맞아요. 뉴욕도 있고 뭐 아니면 저쪽에 뭐 북유럽 쪽에도 그쵸, 그쵸. 근데 저희는 일단 뉴욕은 안 가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밀란이랑 파리만 가요. 옛날에 저 처음 신입사원 때는 이제 그때 그 출장 저는 그때 신입사원이니까 출장을 못 가는데 이제 그때 이제 위에 저희 사수분께서는 거의 이제 그냥 런던 패션위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 한번 가는 거네. 그러니까 런던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남성복 이제 시즌은 런던이 제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삐띠오모 하고 이제 피렌체에서 그 다음에 밀라노 갔다가 파리 갔다가 다시 밀라노 갔다가 한국 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을 출장을 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니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약간 그 파리 중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파리 패션위크가 조금 중심이 되면서 그러니까 런던 패션위크에 나오는 브랜드들도 쇼룸을 다 파리에서 하는 거야. 그다음에 뭐 뉴욕 브랜드들도 파리 쇼룸 하고 그리고 밀란 브랜드들도 파리 쇼룸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점점 일자가 줄면서 이제 밀란 패션위크도 저희 막 밀란 가도 막 한 1박 하고 바로 파리 넘어가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파리 중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파리 중심에서 좀 다시 요즘 로컬해지는. 밀란이 다시 조금 뜨고 있는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은 걸로는. 삐띠오모가? 아니 삐띠 말고 그냥 밀란 패션위크. 삐띠오모 진짜 추억의 단어다. 추억의 단어. 옛날에 남성복 그러니까 난리 났었는데. 거기 클래식 멋쟁이들 클래식 할 때. 요즘엔 클래식이 다 죽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삐띠를 안 간지는 되게 오래됐고 전 사실 그래서 제가 출장 다닐 때부터는 저희가 아예 삐띠를 안 가가지고 전 삐띠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러시구나. 네. 되게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회사에서 1년에 2번은 가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죠. 그리고 도쿄 가죠. 일본. 그러니까 네. 출장을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한 달 얘기해 뭐 그 정도는 그 정도 아니더라도 아니죠. 한 2주 정도. 또 유럽 한 한번 번 매년 가서 자기 옷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죠. 이거 하고 계시. 그거 가서 그거 좋죠. 보고 하면 되게 회사에 감사하죠, 사실. 그죠? 네, 왜냐면은 그거를 개인적으로 내가 돈 주고도 하고 싶은 경험인데. 그러니까 돈을 받고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감사한 거죠. 저 그래서 항상 회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제가 알기로 텐시씨가 텐크로스 고모가 삼성물산 네네네. 저는 이제 삼성 계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제 뭐 바잉 MD를 하고 계시지만 삼성 직원인 거죠. 그쵸. 저는 이제 삼성 공채로 들어가서 네.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 연수 받고 그 다음에 텐크로스 고모에 배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신입사원 끝날 때쯤에 이제 이런 배치 면담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면담해서 너는 거기 가라 이래가지고 뭐 1지망, 2지망 이런 거 쓰는 거야, 자기가? 쓰죠. 뭐 자기는 좋아해서 이쪽을. 근데 저는 텐크로스 고모 안 썼어요. 어디 썼어요? 이거 핸드폰 이런 거 아니야? 우리 팀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오케이. 네. 여기까지 지켜주는 거. 근데 괜찮아요. 이제는 아시긴 그러니까. 하는데 그때는 사실 어땠냐면 분위기가 이제 신입사원 하면 인사팀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들 이제 궁금하잖아요. 막 이렇게 해외 상품 사업,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해외 상품 사업부인데 이제 그쪽 가고 싶은 애들도 되게 많고 막 이랬는데 이제 인사팀에서 그런 거 거기는 신입 가는데 아니야. 거기는 신입이 못 가. 그러니까 니네 아예 생각도 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다른데. 그래가지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저는 약간 그때 준지를 좀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준지가 이제 또 우리 회사 그 뭐야 몇 년 전입니까? 한 5년 전입니까? 아니요 저 8년 차라서 8년 전. 바로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삼성 들어가신 거네요. 거의. 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셨죠? 아니, 군대 갔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사실 준지를 일지망 썼었죠. 왜냐면은 그렇구나. 저는 약간 우리나라 브랜드가 어쨌든 파리 해외에서도 쇼도 이렇게 하고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 우리나라 브랜드를 알리는 걸 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사실 준지를 썼었는데 이제 면담 딱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면담하시는 분이 준지를 썼네. 그래서 네 이러니까 텐시씨는 어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 뭐 이런 느낌인가? 근데 되게 부담됐어요. 그치. 왜냐면- 텐시 씨가 왜냐면 상징적인 텐시가- 의미가 네, 있는데 너무 한국에서. 유명한 곳이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CM 사원이면 어쨌든 직원은 직원인데 그럼에도 약간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매장이 너무 의리의리하니까. 아니 소비자도 들어가기 의리해서 저도 여기 청담 매장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 동네 살지만 들어갈 때마다 참 그러니까 처음 그때는 또 그래서 이제 좀 처음에는 좀 저 좀 부담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도 가만 할 수 있을 거야. 좀 약간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그냥 근데 그때는 좋다는 느낌보다는 진짜 부담감이 엄청 컸었어요. 네. 왜냐면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셨으니까 블레스 같은 거 가져오시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MD 지금 국내 어떻게 보면 최고의 편집샵 중 하나에서 MD를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얘기는 조금 이제 뒤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해보는 걸로 하고 제가 지금 이제 패션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쪽을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데 네네. 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바잉할 때 기준. 네. 저희는 일단 새로운 브랜드를 좀 많이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하는 역할 자체가 사실 해외에 떠오르는 신진 디자이너라던가 아니면 요즘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를 한국에 들여와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대중들에게 소개를 하는 하는 역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고객 반응이 좋으면은 이걸 인큐베이팅해서 점점 사업을 키워 나가고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더 커지면 이제 그거를 뭐 계약을 해가지고 매장을 낸다거나 뭐 이런 역할을 사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르메르 같은 경우도 그쵸. 비슷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죠? 르메르도 그렇고 아미도 그렇고 뭐 과거에 발망, 톰 브라운 뭐 네. 이런 애들도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커진. 그러니까 이제 저희와 계약 맺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독점적으로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하나 보니까 이제 우리 매장하고 일단은 제일 잘 어울리는 브랜드. 그러니까 NCC는 좀 느낌이 어떻다고 해야 되나 매장 무드가 저희는 약간 아티스틱한 거 일단은 아방가르드하기도 있고,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술적인 거 그리고 디자이너의 개성이 굉장히 좀 잘 드러나는 그게 꼭 과한 디자인일 필요는 없잖아요. 뭐 실루엣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찾는 편이고 새로운 그래서, 브랜드 네, 새로운 그리고 브랜드를 항상 찾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 레벨을 맞춘다고 해야 되나? 가격대?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 그치. 있잖아요. 근데 얘네도 항상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DP돼 있어? 우리 옆에 무슨 브랜드 있어? 이런 걸 되게 많이 따져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있는 예를 들어 프라다라고 치면은 저희가 프라다도 있거든요. 그러면 프라다 옆에 갑자기 막 스트릿 브랜드가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뭔가 좀 그 전체적인 맞는 그 우리 무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무드와 되게 맞는 거를 되게 많이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어떤 브랜드가 잘 된다고 해도 이게 우리 브랜드 저희는 어쨌든 하이엔드 디자이너 샵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거에 맞게 좀 그런 브랜드들을 위주로 찾는 거예요. 생각보다 몇 개 없지 않아요? 그런 요즘 브랜드들이. 뜨는 게 많이 없어서 조금 힘들죠. 최근에 가져와서 성공이라고 해야 되나? 좀 반응이 괜찮았던 브랜드는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이번 시즌은 자크무스가 자크무스. 굉장히 좋았죠. 제가 김 자크무스고. 그러니까 또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이 모자도 지금 자크무스고. 그러니까요. 네. 자크무스가 뭐 저희 이번에 팝업도 했었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갔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제 파리 쇼룸을 갔었는데 그러니까 자크무스 원래 여성복만 하다가 이제 남성복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했는데 제가 남성복하고 두 번째 시즌인가 세 번째 시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딱 쇼룸을 갔는데 너무 예쁜 거야 옷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제 사수분하고 그래서 와 너무 예쁘다. 그러고서 그때 질렀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하네.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죠? 그쵸. 그래서 거기에 나는 이제 호구 잡힌 거지. 오!
그때부터 저희가 조금 지르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2일 SS 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2일 SS 쇼일 때부터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근데 그때 나중에 쇼 한번 보세요. 그 갈대밭에서 한 거죠? 맞아 예, 맞아. 봤습니다. 라무르 그 쇼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전 시즌이 원래 이제 얘네가 프랑스 남부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약간 겨울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썸머리한 옷들이었거든요. 목가적으로 아우터도 별로 없고 되게 좀 그런 여름스러운 왜냐면 프랑스 남도 엄청 따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많이 살 게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화이트 뭐 마운티어 맞아, 뭐 맞아. 그 몽타뉴인가 뭐 라몽타뉴 맞아. 그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번 시즌에도 막 패딩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들도 약간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팔아야 된다. 브랜드가 커지려면은 그쵸. 그러니까 뭐 그치. 쉽게 말하면 우리의 팔아야 색을 된다죠. 살리면서 그쵸. 많은 사람들은 어필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쇼를 그래서 막 프랑스에서 남부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못 가거든요. 왜냐면은 남부까지 기차 타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처음으로 파리에서 쇼를 했던 적이 있어요. 무슨 스타디움에서. 근데 그때 갔을 때 진짜 막 그 스타디움을 약간 콘서트 하는 것처럼 젊은 애들이 둘러싸 있고 막. 와 그런데도 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그들은 왜냐면 이제 그들은 좀 있다가 나중에 자리 나면은 들어갈 수 있고 약간 이런 거 기다리는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막 그거 보면서 확실히 그런 젊은 애들이 엄청 모여 있고 다 그 요만한 동전지갑 같은 거 진짜 목에 거는 거. 저 미니백. 그래서 그거 다 목에 걸고 있고 막 그러면서 아 여기 진짜 잘 되나 보다 하고서 쇼를 봤는데 그때도 엄청 좋았었거든요 쇼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얘는 진짜 잘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하면서 뭐 남성복도 그렇지만 저희 여성복은 원래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여성복 바이어들도 엄청 많이. 아니 가방도 미니백 말고 이번에 나온 거 이렇게 길게 직사각형 그런 거 진짜 괜찮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남자. 그것도 되게 반응이 좋아요. 그죠. 그 이런 분입니다. 이런 거를 결정을 하셔가지고 되게 리서치를 많이 하시겠네요. 그렇죠. 트렌드 조사도 많이 하고. 뭐를 주로 보세요 그러면?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볼 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인스타그램, SNS도 워낙 잘 돼 있고 패션 뉴스 같은 것도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이제 솔팅을 잘 큐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자료들도 항상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 회사에서도 이제 막 라이프 스타일 연구팀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자료들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계속 트렌드 자료도 계속 연구실 보내주시거든요. 같은 데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주기적으로 보내주시니까 그것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라던가 뭐 이제 어떤 것들을 얘들이 많이 입더라. 뭐 얘네가 뭐 쇼 하면은 누가 스토리에 뭘 올리더라. 약간 이런 거 많이. 어떤 제품 올리더라 이런 거 보시고. 그런 거 많이 보죠. 저도 보거든요. 러는 영상도 보고 이제. 예. 그렇구나. 갑자기 좀 제가 얘기 듣다가 이게 좀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제가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오늘은 어떤 거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뭐 이런 거 되게 개인적으로 그냥 취향. 오늘은 사실 이거 르메르예요. 르메르구나. 근데 르메르도 바지도? 아니요. 바지는 꼼데. 신발은 마르젤라 탑이 신으셨네요. 네네네. 이거 참 사람들 안 사는 건데. 색상. 이 검은색인데 이제 이거 페인트 벗겨지잖아요. 다 벗겨져서 그렇구나. 지금 벗겨진 거예요. 원래 검은색 페인트 칠돼 있던. 저 패딩도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저건 이제 더블렛이라고. 더블렛 개 좋아합니다. 더블렛 맞아. 더블렛이 맞아. 있었어. 맞아 여기에. 맞아. 그거 안 팔리죠? 아니 엄청 잘 팔려요. 아 그래요? 더블렛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맞아.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더블렛은 저희 매장에서밖에 못 사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디자이너와 의리가 있어서. 그래서 그러시구나. 네, 디자이너도 한국엔 니네만 줄게 이 약속을. 왜냐면은 역시.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블렛 스토리를 잠깐 말씀해 드리면은 저희 사수분이 이제 도쿄 출장을 갔는데 매장을 보다가 더블렛을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괜찮다 해가지고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사실 그게 더블렛한테는 첫 인터내셔널 사이즈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만 팔다가 해외 세일즈가 저희가 첫 바잉이었어요.
아니 근데 왜 도버 스트리트 이런 데서 그건 팔던데? 다 그러니까 그거 다 일본이잖아. 아 도버 스트리트 긴자에서 팔아서구나. 다 어차피 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첫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너무 괜찮아가지고 저희 이제 밀라노도 소개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밀라노에도 들어가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브랜드한테는 우리가 어느 매장에 들어가 있다도 되게 좋은 이제 그럼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레푸테이션 같은 게 이제 나오는 레퍼런스 거니까. 같은 게 되는 네, 거니까. 레퍼런스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럼 점점 스타키스트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LVMH 프라이즈에서 대상을 탔잖아요. 우승했잖아요. 그거까지 그래가지고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승해가지고 이제 파리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파리에서 쇼도 하고 그래서 첫 파리 쇼 했을 때 끝나고 나서 그 이노상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그렇지 울지.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안아주고 막 그날 밤에 같이 뒤풀이하고 이러면서 아 그렇구나. 네. 더블렛의 성공 스토리에는 그러니까. 텐시 씨가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정도 급이 되는 편집샵이라는 또 반증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할 어. 수도 있죠. 그리고 어느 편집샵에서 바잉을 해가느냐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럼요, 브랜드가 그럼요. 뜨는 데 있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브랜드를 봤는데 이제 얘네 이제 스타키스트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봤는데 얘는 왜 이런 데 들어가 있어? 이러면은 사실 짜게 식는. 그러면 안 들어가죠. 어. 근데 예를 들어 뭐 도보에 들어가 있다. 아니면 그러면 뭐, 아니면 또 유명한 뭐 온라인 그런 데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잘 되나? 이러면서 걔네 사이트도 한번 가보고 뭐 이러면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브랜드들한테는. 그 왜 저 그 양털로 된 거 같은 거 있잖아요. 빨간 거, 파란 거, 초록색. 예. 그건 엄청 살려고 했었는데. 아시죠? 지금 사세요. 30% 할인하고 있습니다. 입고 다닐 데가 없어. 그냥 이제 그게 이제 더블렛의 겨울 시즌 이제 뭐지 키 상품 약간 이런 거니까. 팬더도 나오고 난리 맞아. 났어요. 걔는. 이게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재밌으니까. 왜냐면 그분이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그거를 디자인으로 너무 잘 풀어내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그래서 시즌마다 컬렉션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요. 맞아요. 예, 옛날 거를 보고 저는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 브랜드 뭐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일반인들이 소화하기는 좀 사실 힘들죠. 그쵸, 저 쉽지는 같은 않죠. 경우는. 예. 근데 딱 팬분들이 있어서 맞아요. 좀 매니아가 딱 있는 그런 입고 느낌. 되면은 그 날부터 이제 딱 그분들은 그러니까 다 사가요 그냥. 저 옛날에 나온 거 뭐 사진 같은 거 보여드리면 구해줄 수 있습니까 혹시? 이노상한테 좀 한번 물어봐. 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물어봐야 돼. 그럼 사진 좀 채우자. 옛날에 나왔던 거 중에 괜찮은 게 내가 지금 한번 생각나는 물어볼게요. 오케이. 뭐 물어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텐시시에서 그 보터 모자 아, 네. 그거 있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걸 바잉을 하셔가지고. 보터도 그때 그러니까 그 더블렛이 LVMH 했을 때 같이 파이널리스트였거든요 보터가. 그래서 뭐 되게 주목받는 브랜드이기도 했었고 사실. 근데 스타일이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 모자가 저는 근데 모자도 달라 걔네는. 맞아, 써보셨어요? 맞아. 모자 되게 맞아, 달라요. 이렇게 푹 눌러 쓰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보터도 저희가 초반부터 사실 했었죠. 너무 어렵지. 좀 쉽진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지향하는 게 또 자연 환경 보호 약간 막 이런 것도 컬렉션에 막 녹이고 약간 이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막 그런 것까지 막 그런 이상까지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래서 나는 보터를 사야 돼. 그치, 이렇게 그런 또 거는 안 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옷이 예쁜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입을 수 있느냐. 맞아. 근데 되게 재밌어요. 막 옷 이렇게 막 바지 맞아요. 이렇게 거꾸로 맞아요. 해가지고 네, 막 네, 하는 네, 거랑 네. 막 저도 되게 재밌게 봤던 브랜드였어요. 그나마 저는 이제 모자 그거 너무 써보고 와 진짜 다르다. 장인전신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지금 되게 만족하시죠? 저는 만족하고 있죠. 원래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 꿈이 이쪽 패션 쪽이었습니까? 사실 어릴 때부터는 아니었고 대학교 와서 패션에 관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대학교 와서 네. 그냥 무작정 그냥 그렇진 뭐 않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옷 사러 다니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냥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유행하는 것 좀 입고. 엄마가 사주는 옷 입어요 일반적으로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요? 중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제가 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교복 입지 않나? 교복 안 입었어? 제가 그리고 나랑 거의 한 10살 차이 나니까. 그쵸. 교복 입었는데 제가 또 고등학교를 자퇴해가지고. 그래서 왜요? 그냥 자퇴했었어요.
즉 뭐 그때는 막 이런저런 뭐 이유를 갖다 댔는데 그냥 학교 다니기 싫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 세게 맞은 거야?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자퇴하고 뭐 했는데요? 좀 자퇴하고서 아니 사실- 삼성 들어갔다면서? 아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검정고시 봤죠. 검정고시 보고 이제 대학교 가서 예. 이분도 그냥 예사뿐이 아니시네. 일단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구나. 네. 검정고시 보시고 수능을 또 보시고 그쵸. 그때 수능 보고 재수까지 했었어요. 재수하시고 하고 재수해서 이제 대학교 가고. 근데 그때는 또 이제 제가 근데 원래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어. 그래가지고 전 사실 락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서 누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떤 거 많이 들으셨습니까? 서태지 되게 좋아하고요. 네. 네, 그리고 락?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 밴드도 되게 좋아하고요. 뭐 외국 밴드는 뭐 오아시스도 좋아하고 데미안 라이스, 뭐 AC/DC 뭐 그냥 그렇게 들어요. 음악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때는 약간 음악 일을 사실 하고 싶었어요. 대학교 때는. 그래서 사실 학교 아니 잠깐만 있어봐. 대학교도 쉽게 들어갔어? 아 재수했다고 그러셨죠? 네, 재수했죠. 그때 또 많이 힘드셨겠네. 재수는 근데 진짜 열심히 했었어. 그래서 그럼 왜 갑자기 그렇게 자퇴까지 하고 갑자기 마음 왜 그런 거예요? 해보니까 원래는 사실 자퇴하고서 뭐 근데 막 그래도 우리나라 살려면 대학 다 가야겠다. 아니 그걸 자각을 했어. 네, 그때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19살 때죠. 19살 때 기숙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숙학원에서 1년 대성 이런데? 아니요 무슨 용인에 있는 이상한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가지고 몇 달 하고 근데 이제 그때 대학이 안 돼가지고 한번 가지 말까 이러다가 아니 뭐 전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사회학 전공했어요. 음. 좀 문과여가지고 같은 학교 네. 학교 우리 같은 학교예요. 경희대. 그러시구나. 네. 몇 학번이세요? 저 07학번 재수해서. 제가 98이니까 극혐이네요. 이 겸상도 하지 않는데 사실.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높이 봤던 선배가 99학번이었는데. 예, 그렇죠. 와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학교 다니면서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좀 뭔가 패션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악 쪽 일을 그쵸, 하고 그쵸. 싶어서 그래서 사실 홍대를 갔어요. 홍대 쪽 가서 공연 기획 하는데 일을 좀 했었거든요. 무슨 말이야? 홍대를 갔다는 게? 그러니까 홍대 거리. 홍대가 네, 클럽이랑 뭐 이제 락 클럽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공연 기획하는 사무실 같은 데서 일 좀 하고 막 이러면서 하다가 대학교 때? 네, 대학교 때 그냥 뭐 그러다가 그냥 우연히 그 홍대 같은데 놀이터 그때 당시에 놀이터가 중심지니까 네, 놀이터 가면 플리마켓 같은 거 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거기 갔는데 그 어떤 책 같은 거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 패션쇼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게 이제 보그 코리아의 뭐 창립 뭐 20몇 주년 뭐 이런 걸로 해서 과거에 있었던 패션쇼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온 되게 두꺼운 책이 있었거든요. 네. 테이블 북. 약간 테이블에 그런 올려놓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때 제가 봤던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애들 중에 뭐 그때 당시 뭐 알렉산더 맥퀸이라던가 그치. 그때 뭐 후세인 살라얀 뭐 그다음에 그 크리스찬 디올의 존 갈리아노 뭐 그다음에 마크 제이콥스 뭐 톰 포드 네, 맞습니다. 막 이런 구찌 뭐 구찌, 이런 네. 그런 그때네요. 쇼들이 그때는 또 쇼를 엄청 화려하게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이제 공연 기획 쪽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와 패션쇼 기획도 되게 이것도 멋있는 공연이네. 거. 네, 이렇게 그러니까. 됐구나.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사실 옷에 집중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쇼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패션에 조금 관심을 처음 갖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제 좀 찾아보게 되고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고 그리고 그때는 또 막 그 패션에서 이제 그 광고 같은 거 되게 멋있게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막 그때 막 아메리칸 어페럴 또 있었고 디젤에서 만드는 광고도 되게 멋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와 패션 업계가 되게 멋있는 곳인가 보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옷에도 나중에는 좀 더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면은 2000년대 그쵸. 2007, 8년. 7, 8년 뭐 이럴 때네요. 네. 그 아예 패션으로 시작하신 분이 아니네. 그쵸. 그러면서 관심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하는 용어 중에 피보팅이라고 피봇을 맞아, 하신 맞아. 거네요. 그렇죠. 나중에는. 음악 쪽으로 하려다가 음. 뭐 이것도 공연이네 이렇게 돼가지고 좀 그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좀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쵸.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공연 쪽 그때 당시에 또 이제 막 이제 힙합이 조금 올라오고 저는 약간 일렉트로닉이랑 락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쪽이 이제 죽고 힙합이 너무 좀 올라오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공연 또 이제 또 그때는 이제 또 홍대 쪽이 죽고 약간 강남 네. 클럽들이 엄청 많아지고 이러면서 힙합은 이쪽이니까 락은 홍대 쪽이거든요. 약간 그런 예, 예, 느낌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좀 여기서 내가 먹고 살기 좀 쉽지 않겠다. 이제 먹고 살고 있는 형들 보니까 다들 힘들어하고 뭐 그리고 거기도 어쨌든 뮤지션이 주잖아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 주지 뭐 이제 기획하는 사람, 물론 이제 지금은 생각이 바뀌긴 했지만 그때는 내가 봤을 때는 주목받는 사람들은 다 뮤지션인데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 사실 있었어. 그래서 그럼 좀 바꿔봐야겠다. 그럼 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래 나 패션 되게 좋아했었지. 그러면은 패션 쪽으로 한번 진로를 생각해 볼까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저는 얘기 들으면서 신기한 게 음악을 하겠다 그리고 뭐 디자이너가 되겠다 이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좀 약간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보조를 하겠다 이런 느낌. 되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게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패션을 좋아하면 패션 디자이너를 1순위로 떠올리기 마련이고 네. 음악을 좋아하면 그러게. 근데 저는 제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학교에도 이제 그 의상학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제 복학하고서 의상과 수업을 사실 다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실기 수업도 듣고 그리고 이제 학과생이 가가지고 네, 들을 수 있어요. 수강 신청하면 맞아요. 네. 수강 신청하면 들을 수 있어서 다 듣고 사실 그때 생각은 복수 전공을 해야겠다. 그래서 학위를 더 받아가지고 뭘 해야지 약간 이래가지고 사실 졸작도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또 제가 그걸 하려면 학교를 한 1년인가를 더 다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디자이너가 될 게 아닌데 굳이 내가 1년이나 더 다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학위는 안 따고 그냥 거기 전공 수업 좀 듣고 거기도 이제 물론 다 실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뭐 거기 뭐 패션 비즈니스라던가 이제 패브릭 수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좀 들으면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쪽 의상학과 친구들도 좀 생기고 재미가 있던가요, 실제로? 재미는 있었어요. 저희는 음. 왜냐면 사회학과는 맨날 토론하고 막 음. 페미니즘이 어떻고 막 뭐 요즘 사회가 어떻고 막 약간 이런 것들이라면 거기는 실제로 막 실용적이니까. 네, 뭔가 진짜 막 실기 수업 4시간 동안 그렇겠네. 막 재봉틀 하고 막 그림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고. 막, 그래서 막 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도 되게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학교에서는 사실 그렇게 실제로 일하는 거랑 연결이 되게 사실 이 아이러니한데 힘들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게 좀 이렇게 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 그쪽으로 확 이렇게 좀 일단 경험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음. 이쪽은 어떻게 하고 이제 그쪽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궁금하고 이제 의상 적극적이시네요, 확실히.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은 아닌가? 지금은 그러고 나서 이제 네. 입사 시험 보신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게 어. 저는 사실 그러고 나서 패션 쪽하고 저는 사실 에디터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눈에 네. 안 보이지. 바잉 MD 같은 네, 거는 순위에 없죠, 사실. 그쵸. 그런 게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또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맞아요. 그래서 글 연습을 문- 그때 당시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문과시니까 또.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엔 에디터 쪽 생각하고 왜냐면 제가 GQ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GQ에 그때 당시에 이충걸 편집장님의 글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GQ의 피처 에디터들이 글을 너무 잘 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 나도 GQ 가고 싶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에디터 막 카페 가입해가지고 막 거기 이제 취준생들 카페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노력을 막 하시네. 그것도 이제 보고 정보 어떤 식으로 보고 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그걸 포기하게 된 거는 돈을 너무 못 벌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렵다고 너무 하더라고요. 힘들고 일단 공채가 없었고 그리고 공채가 없다 보니까 결국 어시로 시작해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어시는 거의 진짜 포켓머니만 거의 준다는 얘기도 열정 듣고 페이? 그때 당시 이제 열정 페이죠 따지고 보면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나 아직 일을 하시지는 않고. 그걸 그래서 이제 그때 진로를 막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 그래서 그러면은 난 돈도 필요한데 그럼 결국 공채밖에 없네 이러고서 그럼 결국 일단은 대기업에 가야겠다. 이제 사실 패션 회사 중에 대기업에 가려고 그 준비를 이제 삼성물산.
그쵸. 공채를 떴을 때 그 전부터 했죠 사실 준비는. 준비를 열심히 네. 해서 왜냐면 대기업 가려면 사실 맞아요. 토익도 뭐 봐야 되고 토익 봐야 되고 스피킹 봐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자소서 써놔야 되고 뭐 약간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채용 설명 애들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면 뭐갈 수 있다더라 이러면서 그때도 취업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한 번에 이렇게 잘 되셨네.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스터디도 계속 하고 저는 되게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네, 바잉 MD시니까 일단 해외를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원어민 수준으로 일단 뭐 일상 회화 정도는 영어로 영어로 어려움 없이 이제 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들은 소문으로는 뭐 그러니까 저의 편견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학을 해야 된다. 뭐 최소한 뭐 세인트 마틴스 같은 데나 아니 파슨스, FIT는 쳐주지도 않는데 얘들아.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많이 들었었어. 그래서 되게 사실 그렇잖아요. 텐코르소 꼬모 한국에서 텐코르소 꼬모의 바잉 MD로 일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면도 있는데 그래 그 정도 나와야지 저 자리에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사업부 보면은 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들도 있어요.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네, 많이 계시는데 그냥 우리나라 학교 나와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많고 꼭 무조건 유학을 갔다 와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아까 전에 일 자체를 영어로 하다 보니까. 블레스의 영어로 메일 써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만나서 미팅도 해야 그러니까요. 되고. 텐코르소 꼬모의 그쵸.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그렇죠. 예의를 갖춰서 메일을 제대로 비즈니스 메일을 보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뭐 유학파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노력을 하는 편이죠. 사실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일에 치여서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초반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사실 우리 말을 안 하다 보면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스터디도 계속 했었어요. 주말에 이제 막 그런 스터디 모임 같은 거 있으면은 그냥 직장인 스피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가다가 나중에 힘들어서 안 가긴 했는데 뭔가 그런 것들 아니면 또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막 쟤는 좀 우리 삼성물산에서 좀 감각이 있어 보이니까 좀 이쪽으로 그런 게 아닌가 봐. 근데 예를 들어 뭐. 만약에 그런 예를 들어 얘가 진짜 디자인 전공이야. 그러고 막 이제 그러니까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은 디자인으로 뽑아가지고 이제 디자이너는 전문직으로 뽑는 거고 저희는 이제 일반 그런 걸로 어떻게 뽑는 보면 거라서. 그러네요. 예. MD는 어쨌든 문과생들이 훨씬 많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디자인 스쿨을 나온 분들이 물론 이게 있어 막 FIT 나오신 그쵸, 분들도 그쵸. 있고 하는데 패션 전공이나 패션 스쿨을 나온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반 학교 전공도 다 뭐 근데 외국어 전공하신 분들은 꽤 많긴 한 것 근데 같아요. 하시는 일은 사실 네. 그러니까 회사원이라고 하기는 좀 근데 회사원이죠. 회사원이라고 하기는 좀 블레스를 갖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사원의 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보수적이고. 그렇죠. 근데 저희 회사는 그러니까 문화는 그래도 다른 데 비하면은 개방적인 그런가요? 편이죠. 네. 전 저희는 몰라서. 뭐 여름에는 슬리퍼 신고 다니고 저도 어차피 뭐 머리도 뭐 염색도 그러네요. 예. 뭐 몸에 문신도 많고 뭐 그런 거는 터치를 하지 않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걔네 그런 개성 같은 거 되게 존중 많이 해주시고 저 회사에도 진짜 옷 멋있게 입고 다니시는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은 지금 그러면 텐치시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어떻습니까? 그 다음 스텝이 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바잉 MD를 텐치시에 한 이후에 선배들이 글쎄요.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보면.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라던가 아까부터 했던 브랜드 얘기라던가 사실 이거는 저도 제 사수한테 다 배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사수가 이제 사실 아직도 같은 팀이고 이제 그분은 이제 뭐 나중에 승진을 더 하겠죠. 계속 회사에 있는다고 하면은. 근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멀티샵 바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면 멀티샵 바잉 하다가 이제 다른 브랜드 담당으로 가서 예를 들어 뭐 르메르 담당, 뭐 톰브라운 담당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브랜드 담당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멀티샵이 갖고 있는 그 매력이 있어가지고 사실 아직까지는 뭐 사실 먼 미래는 모르지만 사실 먼 미래는 사실 생각 잘 안 해요. 사실 회사에 있는다고 치면은 뭐 나중 되면 때 되면 뭐 승진하고 팀장 되고 뭐 약간 이런 안 될 수도 있죠. 이제 그쵸, 임원까지 그쵸. 임원 앞에서 예, 뭐 예. 되게 뭐 그렇게 될 그렇잖아요. 수도 있고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아무나 너무, 되나 그게? 예, 예. 너무 정해진 스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생각하진 않고 저는 딱 한 1년 후 정도만 글쎄요. 근데 다른 저희 팀 있다가 나가신 분들은 다른 그러니까, 패션 회사 가시고 그렇겠죠? 다른 패션 회사 가셔서 임원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보통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저희 쪽이면 어쨌든 해외 쪽 일을 바이어 일을 계속 하셨던 분이니까 이런 코리아 브랜드나 이런 다른 대기업 쪽 가가지고 임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이제 일하시면서 쌓아왔던 그 아까 전에 이노상 같은 그런 해외의 이제 인맥들 같은 거가 되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뭐 회사 생활을 하시지만 어쨌든 얻는 게 연봉도 연봉인데 네네네. 그 이외에 이런 그쵸. 해외에 뭐 맞아. 패션 쪽에 있는 인맥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그리고 그 사람들 만나면은 진짜 에너지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은 얘들은 자기 브랜드고 어쨌든 자기가 처음부터 그렇죠. 했던 브랜드고 이러니까 꼭 디자이너가 아니고 그 외에 일을 하는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든 막 이런 사람들도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게 눈에서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컬렉션 일하고 설명할 있겠지, 때 그치? 와 이거 진짜 이번 거 너무 잘 나왔어 하면서 막 그 눈이 초롱초롱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영감을 되게 많이 받아요. 좋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아서 사실 출장 가기 전에가 진짜 힘들거든요. 자료 준비할 게 너무 많고 막 밤새 일할 때도 있고 막 이런데 막 완전 다 지쳐가지고 사실 파리나 이런 데 도착해서 딱 쇼룸 가면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 하고 보람을 있지 좀 약간 느끼고.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러다가 이제 좀 잘 맞는 친구들하고는 사적으로도 보고 이러면은 그렇겠죠. 그러면은 되게 재밌어요. 막 패션 일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뭐 그 외에 다른 이런 해서 아 세상 사는 방식이 되게 많구나. 막 또 외국 애들은 또 우리나라 사람하고 또 사는 방식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파리에 바로 연락하면 전화 받을 친구 있는 거잖아. 아 뭐 몇 명? 근데 저는 사실 일본 친구들하고 더 친해요. 그래서 일본 브랜드 애들이 더 친하고 파리 애들도 몇 명 있긴.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렇죠. 좋은 되게 그렇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하지 못하는 좋은 점? 좋은 점?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패션 좋아하면은 우리가 막 그런 컬렉션 보면서 아니면 인스타 보면서 와 이 브랜드 너무 예쁘다. 아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지? 막 이러면서 막 좀 찾아보잖아요. 그쵸. 막 그러니까 소비자잖아 그냥. 근데 이제 바이어로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 거 보면은 얘네 진짜 괜찮네. 그러면 일단 컨택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냥 메일 보내가지고 나 니네 괜찮은데 한번 뭐 니네 룩북 같은 거 좀 보내줄래? 이러면 보내주거든요. 뭐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못 봤던 애들 뭐 이런 상품들도 있구나 뭐 이러면서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게 제일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연봉은 잘 줍니까? 삼성이라서 이게 대기업이잖아요. 어쨌든. 제가 이런저런 패션 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러니까 패션에서도 중소기업이 있고 대기업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중소기업보다는 다 좀 많이 그렇겠죠. 받는 것 같고 그리고 벤더보다는 적게 받는 것 같아요. 그건 잘 무슨 말인지 그 모르겠어요. 벤더라고 이제 막 그 세화상역이라든가 이런 쪽 이제 그 생산 쪽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어떤 브랜드 그건 사실 이제 좀 약간 커머셜한 브랜드에서 그 생산을 얘네한테 맡기면은 이 회사가 뭐 이제 다른 나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공장에다가 그걸 줘서 그런 거 관리하는 어쨌든 거기도 이제 패션 회사의 일부분이니까 벤더사들이 제가 볼 땐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럼 연봉 이런 거는 만족하시죠? 대기업인데. 사람 욕심은 끝이 없고. 아니
해외도 1년에 최소 2번 보내주고. 아 그거 생각하면은 그래. 그쵸. 뭐 일주일도 아니고 뭐 아, 2주씩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시고. 저 회사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되게 부럽습니다. 어떻게. 네. 지금은 사무실은 저기예요? 어디? 그 도곡동에 있어요. 아 도곡동에 네, 계시고. 네. 그러니까 텐시시로 출근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 그쵸 그쵸. 매장에 놓고. 어떻게 좀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실제 실무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네. 좀 이렇게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자기처럼 이렇게 바잉 MD를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패션 업계에서 조금 종사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8년 차 선배가 뭐 조언을 좀 해준다면 아 근데 제가 약간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이거를 제가 막 마치 뭔가 되게 대단한 걸 아니, 이런 것처럼 대단하지. 야, 삼성 들어온 것만 해도 이렇게 솔직히 대단하지. 말을 난못 하기가 들어왔거든. 되게 민망해가지고. 근데 아니 뭐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었을 법한 그런 것들이라고. 저 같으면은 그러니까 경험을 미리 해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미리 한다는 게 사실 이제 꼭 공채에서 신입으로만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 다닐 때 인턴십도 되게 많고 아니면 계약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알바로라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뭐 삼성물산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이제 막 그런 알바 채용이라던가 계약직 채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손들이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뭐 몇 달 일하고 약간 이렇게 하면서 회사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대충 아 이 회사 분위기 어떻구나, 뭐 사람들은 어떻더라, 뭐 대충 사람들 보니까 돈 얼마 정도 받는 것 같더라, 뭐 일의 강도는 어떻더라, 약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서 이제 그러면 이제 딱 그걸 판단을 했을 때 아 그럼 나 이 회사는 진짜 가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나 여기서 못하겠네 라는 적어도 자기 리스트에서 지울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는 게 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뭐 그렇게 인턴십으로 뭐 예를 들어 얼굴 도장 찍으면 뭐 취업할 때도 도움이 안 되진 않겠네요. 오케이. 근데 그거는 모르겠고 하긴 뭐 근데 뽑는 사실 사람 그런 것 다르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 팀에 예를 들어 저희 팀에도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이제 분들이 2분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도 어쨌든 패션 되게 좋아하시고 근데 나중에 예를 들어 이분들이 우리 회사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우리 회사에 있었던 경험들을 어쨌든 자소서에 한 줄 쓸 거 아니에요. 더 유리하다 어쨌든. 네, 그러면은 당연히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막 되게 자소 막 저도 후배들이 막 자소서 봐달라고 갖고 오는 거 보면은 그렇지. 뜬구름 잡는 소리 진짜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좀 더 얘가 진짜 알고 쓰는구나 정도는 읽어보는 사람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이력서에 어쨌든 한 줄 쓰는 게 그렇죠. 뭐 면접할 때도 사실 보면은 너 여기 있었네라고 뭐 한 가지 더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 내가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어떤 디자이너 브랜드 작은 브랜드에서도 뭐 일을 해볼 수 있는 거 알바도 되게 많이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면은 패션에 대한 되게 막연한 환상이 어떤 부분은 없어질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은 그게 더 강화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조금 있으면은 왜냐면 나중에 신입 들어가면은 그만두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일이 힘들어서 내가 지금 겉으로만 봤을 때는 패션이 안 맞아서 이러는 건가? 뭐 어떤 친구는 그 비슷한 케이스인데 대학교 조교 졸업해가지고 23살인가 2살인가 왔어요 여자애가. 걔는 또 빠른 년생이어서. 근데 걔도 이제 아무것도 못 찍은 거야.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되게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그러면은 한번 미리 그렇지. 경험해봤으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죠. 뭔가 조금 물론 이제 그것도 또 하나의 경험이긴 하지만 뭔가 조금 더 쉬운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텐시 씨 마지막으로 좀 뭐 이번에 뭐 SS 때는 어떤 거 새로운 거 들어옵니까? SS 때 제가 기대하고 있는 애들은 신규 브랜드 중에서는 이제 꾸레주라고 뚜레주르요? 꾸레주 꾸레주라고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요? 네. 이게 원래 앙드레 꾸라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60년대에부터 헤리티지가 있는 그러니까 되게 역사가 있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엄청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퓨처리즘 뭐 패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일 처음 선보인 분이에요. 그리고 여자들한테 미니스커트를 제일 처음 입힌 여자 디자이너. 그리고 뭐 배꼽 나오는 패션
이런 그러니까 되게 혁신적인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입생로랑부터 해가지고 60년대 그때야. 60년대에 이제 그 풍미했던 가장 떠올랐던 디자이너 중에 한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뭐 나중에 돌아가지고 브랜드 없었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전부터 브랜드는 있었지만 남성복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약간 그 퓨처리즘 이래가지고 약간 비닐 소재라든가 뭐 광택 약간 이런 거를 그때 당시에 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디자이너가 약간 과거의 그런 것들을 다시 오마주 해가지고 만든 옷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뭐 이제 그런 비닐 소재의 이제 뭐 수트라던가 뭐 베스트라던가 약간 딱 보면은 아 엄청 섹시한 남자가 입어야 되는 약간 그런 옷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곤랩이라고 이제 얘네가 이제 안담 어워즈라고 해가지고 거기 상 탄 친구들인데 거기도 되게 프린트라던가 그들 옷들도 되게 예뻐요. 그래가지고 되게 제가 볼 때 되게 떠오르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SS 때 처음 들어오거든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B 파일로는 안 들어옵니까? PB 파일로는 아직 어떻게 될지 어떻게 몰라서 되는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만 만들겠죠. 그래서 모르세요? 사실 저도 들은 얘기 뭐 1월에 런칭한다 뭐 이러던데. 아직까지는 들은 건 없고 근데 지금 일단은 뭐 패션 쪽 뭐 그런 이제 우리 브랜드 말고 그런 거 따지면은 뭐 PB가 일단 어떻게 나올지가 제일 큰 지금 체험위에 관심사잖아요. 그게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냐 보테가 베네타 그치 다음 다니엘이 거 나오고 이제 마티우 블라지 맞아요. 네. 나와가지고 이제 그게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뭐 겐조도 이제 뭐 니고가 이제 그 CD가 맞아요. 돼가지고 네. 그것도 이제 궁금하죠 어떻게 나올지 그다음에 이제 루이비통의 다음에 누가 올지 맞네. 뭐 이 정도가 기대되는 게 많네요. 약간 생각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 먼저 들려오는 소식 같은 건 없구나. 아직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출장을 가야지 않은데 이제 사람들 만나야지 뭐 얘기하다가 야 요즘 그렇다더라 이게 돼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현지 분위기 안 간 지가 지금 2년이 넘어서 저희가 사실 내년 1월달에 출장 다 예약해놨다가 다 취소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분위기를 몰라요. 그래서 왜 취소됐어? 코로나 때문에. 네. 또 풀리는 한이 또 그래서 막 똑같죠. 비행기랑 호텔이랑 다 예약해놨다가 다 취소했죠.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탱코르소 코모 바잉 MD 그 모든 것을 한국의 어떤 유행을 결정하시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오바긴 한데 어쨌든 르메르도 제일 먼저 그쵸. 가져오셨고 그쵸. 하니까 굉장히 나중에 한번 SS 많이 들어오면은 매장에 한번 이렇게 한번 보러 오세요. 저 좀 무서워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눅 들어가지고 못 가겠어요. 저. 한번 뭐 매장에서 괜찮다고 하면은 팀장님만 허락하신다면 거기서 아예 이렇게 설명을 한번 옷을 보면서 사실 설명이 제일 좋거든요. 구경하시는 것도 좋은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제 러너님이 먼저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우리 저희가 이창현 프로님과 즐거운 시간. 저 되게 모시기 힘든 분이었는데 어렵게 모셔서 되게 귀한 얘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 또 탱코르소 꼬모의 행보를 제가 또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네네. 좀 이렇게 날카롭게 아니에요. 팬입니다. 네, 되게 팬이고 앞으로도 또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 없으면 없는 거고. 예. 저희는 되게 그냥 안 할게요. 예, 안 하는 뭔가 걸로.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한 말 할 것 같아. 아니야, 됐어. 이것도 좋아 지금 오히려. 오늘 스토리타임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유바.